섬은 이름 뜻 그대로입니다. 사는 이들을 손꼽아봐야 20명 남짓. 고즈넉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가파른 바위 섬이라 논이 없고 밭은 적습니다. 기댈 거라곤 바다뿐인 곳이지요. 그런데 이 바다가 여간 거친 게 아닙니다. 파도가 드높아 툭하면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배가 어째 앞으로 괜히 그렇게 배를 자주 내다봐야지. 저렇게 해놓고는 내다 안 보고. 진도에서 불과 10km 거리지만 파도가 거세 세상 발길 듯한 외딴 섬이 된 지 오래. 그렇게 거리를 해야 돼. 특히나 태풍 잦은 여름이면 배에 간수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저것도 사람 같으면 이마로 싸워야 돼. 이마로. 이마로? 저거 앞이잖아요. 네. 앞으로 싸워야 돼. 뒤로 파도를 받으면 안 돼요. 파도를 등지는 것보단 뱃머리로 맞서는 것이 배를 지키는 비책. 긴 세월 바다가 일러준 지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벚코도 서름이 이거예요. 물결이 높이가 1년에 3m만 되면 바다에다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어디로 피양도 못 가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요. 속수무책이요.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디서 배 깨본 적도 많고. 아니 방파제가 없어.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도 없는 외진 곳. 독거도는 파도에 갇힌 섬입니다. 외딴 섬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삶의 풍경 또한 오래되고 소박하지요. 저기는 비상종이라는 종인데요. 100년도 넘었어요.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저것이 지금 말하자면 앰프, 지금으로 말하자면 앰프 역할을 하는 비상종이었습니다. 마을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저 종을 두드려서 사람을 모이고 그 앰프 역할을 하는 종이에요. 바깥 세상에선 이미 사라진 것들이 독거도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70평생을) 바다에서 산 여성자 할머니. 파도에 발이 묶일 때면 닭을 키우며 소일거리를 합니다. 이 닭은요 아팠거든. 아파가지고 혼자 놔두고 거기다가 먹이 주고 물 주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렇게 딱 죽을 줄 알았는데 딱 살아나더라고요. 말 못하는 가축도 정을 주면 친구가 되고 식구가 됩니다. 덕분에 홀로 사는 섬살이가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망태를 든 안악의 걸음이 분주합니다. 1년에 한 차례 독거도의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가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는데 그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8월 초부터 시작해요. 8월 초. 초부터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이제 파도가 치면은 한 달이 넘고, 파도가 안 치면은 이제 한 달로 빨리 끝낼 수 있고.
8월 독거도는 그 옛날 임금님께 진상했다던 자연산 미역이 제철입니다. 갯바위 마다엔 너울거리는 미역들이 지천이라 15가구 섬사람들은 저마다 정해진 구역에서 미역을 채취합니다. 갯바위에 붙어있는 미역을 낫으로 베는 작업. 자칫 거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바위에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만하고 올라오라. 네, 지금 왜 위험해서 그러세요? 네. 파도가 너무 쉽게 위험해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또 여자를 욕심은 그것이 아니단 말이야. 한 줄만 더 빌라고 막. 감나가는 유명한 미역입니다. 파도와 싸우면 싸울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망태는 그득해집니다. 힘들어. 한 주먹 갖고 쫙 달려가야 되고, 한 주먹 뒤에 갖고 달려가야 되고, 잘못하면 동작이 느리면 죽어 빠져서. 너무 힘든 데가 많아서 그 말을 다 못해.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도 밭도 궁한 독거도에서 먹고 살 벌이가 되어주는 것은 이 미역뿐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줄은 왜 매세요? 줄이요. 여가 발거리가 없어갖고 빠지면 요만하게 줄을 매고 다니는 거죠. 밧줄에 의지한 채 안악은 또다시 거친 바다와 대면합니다. 이거 호흡인데. 파도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섬에 사는 이들의 운명이겠지요. 여기 독거도 미역은 목숨 걸어놓고 하는 미역이에요. 이게 진짜 이 미역은 정말로 사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독거도 미역은 목숨을 걸고 얻은 참으로 귀한 산물입니다. 수확한 미역은 해풍에 건조시킵니다. 얘를 질로 또 막 버려주시고. 깊은 수심과 빠른 물살 덕에 잎이 넓지 않고 쫄깃한 독거도 미역. 영양도 풍부해 일반 미역보다 값도 곱절이죠. (8월) 독거도의 밤은 집집마다 미역 말리고 포장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안 됐어. 이 독거도 미역은 그냥 딱 담갔다가 소금을 위해서 끓이면은 끓을수록 맛이 나고 한 물이 나서 진짜 친구 미역 안 먹어본 사람은 이거 한번 잡숴서 하면 뿅에 가버려. 뿅 가버려? 미역과 함께 뜨거웠던 독거도의 여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루 2번 외로운 섬 독거도는 이웃이 생깁니다. 간조 때 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면서 섬과 섬은 하나가 됩니다.
파도가 맺어준 이 섬은 독거도 남서쪽에 딸려 있는 탄항도입니다. 독거도보다 더 외떨어진 섬. 네 가구가 살던 섬은 이제 대부분 빈집이 됐습니다. 무트로 떠난 이웃들과 달리 윤은중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섬에 남았습니다. 1년 내내 사람 사는 풍경이 있는 유일한 집이지요. 소리 같은 데가 안 가다가 손목에. 여름이면 늙은 아내는 잊지 않고 보리와 쌀, 누룩을 빚어 막걸리를 담급니다. 전에는 멸치장하고 그럴 때는 항아리 둘 넣고 해서 하나 떨어지면 하나 먹고 또 하고. 그 옛날 고단한 뱃일의 시름을 잊게 했던 술 한 잔. 지금은 외떨어져 사는 섬 생활. 그 적적함을 달래는 한 잔의 흥이 되었습니다. 아, 막걸리 줬어. 이 집이 80년 됐다. 저 양반 나트네 지었더라. 80년 된 남편의 고향집에서 산지 어느덧 50년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21나이에 왔제라. 21나이에 와서 77개 지금 56년 차 살고 있어. 56년 차 삼수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한 40년 넘게 살고 우리 칠남매 키서 그래도 다 눈띄주고 이제 지금이 그 전기도 들어오고 있지. 전에는 이 호롱불 써갖고요. 그래갖고 이 멸치 재배할 때 멸치 잡으러 가도 밤에만 가면은 등에다 불 써갖고 가고 그렇게 고생을 은없이 하고 살았어도 이제 지금은 후회는 없어. 젊었을 때는 여기 멸치장을 한 20년 했어. 네. 요 앞에서. 요 앞에 20년 해갖고 돈 참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전부 애기들 밑에 들어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런데 지금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 이제 할 것은 없고 여기 미역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거 이제 최소한 뭐 한 차당 나와요. 그럼 그런 갖고 이제 먹고 사요. 돈을 그이. 몇 해 전 전기가 들어오긴 했으나 탄항도는 여전히 차도 없고 도로도 없는 살기 힘든 곳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칠남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으니 부부에겐 이만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속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 살기 때문에 이 후손이라도 여기 들어와 살 사람은 살 수 있게 만들어 지금 저가고 있어요 지금.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입니다. 멀고 외딴 섬이지만 사철 갯것들로 풍성한 곳이니 훗날 자식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겠지요. 포동. 포동 요거 참 잘하단 말이에요. 물이 조금 저만 써내려 가면 이렇게 굵은 놈이 많이 있는데. 파도와 바람이 가져다준 풍요로움과 그 귀함을 알기에 바다를 섬기고 섬을 지켜온 그리운 어머니.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고향이 그곳에 있기에 섬은 홀로 외롭지 않습니다. 구례의 여름은 여물어가는 보리밭을 타고 옵니다. 예로부터 곡식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구례 벌판. 물대는 농부의 손길 따라 들은 본격적으로 바빠집니다. 지리산 노고단이 가파르게 내려오다 잠시 숨을 돌리는 산동면 사포마을. 손바닥만한 산골의 6월 햇살에 가지런히 단장된 어린 모들이 수런거립니다. 곡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저 직선의 위풍당당한 기세. 산골의 농심을 무색해 하는 저 기세도 쪼그라진 농부의 손을 거쳐야 그 몫이 완성됩니다. 이제 와이 찰밥 줄게. 요 첫날이요. 산비탈을 층층이 깎아 만든 다락논. 도시의 논으로 보면 사람마저도 풍경이 되지만 이곳의 6월은 생존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다락논은 물을 대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논둑이 터지지 않도록 흙을 바르고 또 바르고 흐르는 땀마저도 내 눈으로 떨어지기를. 허리 굽혀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때 맞춰 오는 새참이 들판의 시계입니다. 양년! 일어나 새걸음 그래! 얼마? 어이! 그러지. 기가 막히고 이 집 저 집 품앗이하며 막걸리 한 잔에 새참 먹는 재미. 들일하는 농부들에게 이만한 위로가 있을까요? 괜찮지? 감부터 지금이야 농지도 반듯하게 정리가 됐지만 그 옛날엔 논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척박한 산비탈에 손바닥만한 다락논을 일구는 삶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따 맛있다. 물만 되는 거 싸. 아까 차리차리 해 이러면 돼. 각자 할래. 이라 뭐. 내가 밖에 보자 비켜. 내가 얼마? 새끼들 흙 여야지. 그 다음에 신나라 뿌려야지. 그 다음에 또 흙 덮어야지. 그러면 모짜리 또 갖다 놔야지. 상을 보게 받아야 상 가래 끝에. 물도 모자랐어 옛날에 물도. 옛날에 이렇게 큰 다리가 없었어요. 물도 모자랐는데. 삭갓다리라 온 거나 옛날 어른들이 그지. 삭갓다리. 삭갓이라고 이렇게 옛날 논들 쬐깐 다리. 요 밑에 번거지매로 이렇게 생긴 거. 그렇게 논들한 게 자랐다 그거예요.
잠론에다 뭐를 심었다 그 소리. 이제 뱀에 실이야. 잔다래요. 키워야 관자. 그래서 삿갓달래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200배는 한 마디면 보통 40달에 30달에가 된 놈이 있어. 많이 고른 거예요. 뭐. 다락노는 그 생김새에 따라 달뱀이, 죽뱀이, 밥뱀이, 우묵뱀이, 진뱀이, 수렁뱀이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위에 한 달에 신고 물 나면 내려가면 또 신고. 검태서 그래서 이제 신고. 차리물이라고. 한 차리물이요, 거야. 그거. 차리물. 순서별로 해내린다고 해서 순서별로 차리물이요. 안 내려주지. 밑에 놈 몰라줘. 뭐를 못 쓴 것도 안 내려줘 옛날에는. 위에 다 심들 기다려야 물이 내려와.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니까 봉패를 붙여 그 전에는 봉패. 배라고 이렇게 종. 여만의 종으로. 미리 가서 내와. 요즘에 물들을 불면 물 못해 그때 봉패를 붙여 불어. 민사무소에 봉패를. 가서. 미리도 대다가. 그래야 물이 안 되지. 면장 확인이 들어와야 하고 이제. 그냥 그래 기다려. 그렇게 그전에 그렇게. 아이고 말도 못해. 아, 우리 지금은 시대만 해도 고생. 트랙터가 나오고 경계 나온 게 그제 물이 첫째예요. 물이. 첫째는 물. 뭐이든지 물이야지. 물 아니면 안 돼. 차례차례 아래로 흐르는 물. 그것은 물내림이 아니라 농부들의 피내림이었습니다. (6월) 물은 윗논을 거쳐 아랫논을 지나 인심이라는 마음뱀이에 가득 고입니다. 요거 차림물 잡게. 너 차리물이야. 요거 차림물. 아, 진짜 우리가 대고 염띠집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염치기 부려야 돼. 농부에겐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소리와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다고 했던가요. 손바닥만한 작은 땅에 소박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층층이 쌓인 인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비를 타고 들판 깊숙이 흐릅니다. 조속 간만에 차각한 서해안은 갯벌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갯벌의 83%가 서해안에 분포돼 있을 정도입니다. 서해와 마주한 화성 사람들에게 갯벌은 주요한 삶의 터전이 돼 주었습니다. 갯벌에 나가기 전 어구 손질은 어민들이 챙겨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이곳 궁평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바지락 어장이라고 불리는 도리도 갯벌이 있습니다.
서신면 100m리에 위치한 도리도는 궁평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섬이 가까워지면서 배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이곳은 물이 빠지면서 갯벌이 됩니다. 배는 해산물을 가장 오랜 시간까지 채취하면서도 만조시 승선이 가장 유리한 곳에 정박합니다. 준비해온 찬을 먹다 보면 바다는 어느덧 드넓은 갯벌로 변할 것입니다. 여기가 모래 땅이 나오는데 이게 저기 바지락 어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바지락 긁으려고 이 아줌마들 재웠어요. 배에서 내린 어민들은 저마다 자리를 트고 앉아 바닷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물때가 다가오자 어민들도 서서히 움직일 채비를 합니다. 도리도 앞바다는 썰물이 되면 길이 4.5km, 폭 1km의 길이 생깁니다. 도리도는 하루 2번 물이 빠지는데요. 물이 빠지면서 S자형으로 길게 늘어진 모래톱과 섬을 중심으로 광활한 갯벌이 펼쳐집니다. 과거엔 근거리에 위치한 풍도 사람들이 집단으로 옮겨와 겨울을 나기도 했는데요. 도리도는 사람뿐 아니라 새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사냥터가 됩니다. 물이 빠진 바다는 광활한 갯벌이 됩니다.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갯벌엔 조개와 박하지, 낙지와 게 등이 서식합니다. 숱한 생명을 품은 갯벌은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살아있는 학습 현장이 됩니다. 바지락, 소라, 낙지 그런 것이 딴 데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 거가. 그래서 딴 데서 오는 손님들이 일이 많이 오셔요. 저기 오염 안 된 거 먹으러. 물이 빠지자 어부들이 하나둘 갯벌로 향합니다. 그들의 모습엔 태고적부터 이어져온 바닷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5,000년간 해수면의 상승과 조류의 활동을 통해 생명의 모태가 되어온 갯벌. 이 바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옛날부터 어서부터 먹고 사는 은인. 다 우리 먹고 사는 거 여기서 벌써 먹고 살았어요. 젊어서. 지금은 이제 바다를 막아가지고 여기가 요것밖에 안 남았지 이제. 갯벌이 허락하는 시간은 2시간. 한가로울 틈이 없습니다. 어구를 잡은 어부의 손길은 노련하고도 치열합니다. 이게 물때가 있어서 또 잠깐 해야 되거든요. 물 나간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해야 돼요. 도리도 갯벌은 바지락이 유명하죠. 특히 6월에서 9월은 산란기로 바지락의 맛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맘때 도리도 갯벌은 바지락을 캐는 많은 사람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도리도 갯벌은 여전히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지만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전에는 많았었죠. 그전에는 한 11부대씩 잡았죠. 그런데 요새는 없네요. 모든 바지락이 상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엄연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거 빠지고 이 바지락 기준이 3.1cm 되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던 바지락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조개입니다. 특히 도리도 갯벌에서 나는 진노랑빛 속살의 바지락은 황금 바지락으로 불립니다. 아이 사람한테. 우리 지역은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많이 주고요. 이 모래와 뻘 형성이 아주 적합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바지락이 황금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이 모래 성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이 황금 색깔이 나고요. 뻘기가 많이 있는 뻘 부분에서는 이 까만 색깔이 납니다. 갯벌에서 캐낸 바지락은 과거 갯일을 하던 어부들에게 고마운 먹을거리였습니다. 바지락을 듬뿍 넣고 끓인 육수에 칼국수와 야채, 낙지를 넣고 끓이면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맛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바지락 칼국수는 바다 사람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요깃거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아련한 향수가 묻어있는 바지락 칼국수는 배고프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깨워줍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따라가면 갯벌과 함께 바다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준 갯가의 평야 염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마지막 남은 매화리 염전입니다. 매화리 염전은 남양만 바다에 길게 늘어선 880m의 둑방을 쌓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염전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사람들과 철원 지역 피란민 55세대가 갯가로 들어와서 간척한 곳입니다. 열네 살 때 피란 내려와 염전 일을 시작한 권호원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등짐으로 돌을 날라 둑방을 쌓았습니다. 이북서 나온 피라민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날 모집을 해가지고서 이 개방을 이제 막는데 이게 880m. 880m인데 처음에 이 개방을 막는다고 기공시대 할 때 이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너희가 이거를 막으면 새끼송골에 해서 장을 짓는다 그랬어요. 염전이 완성되자 피란민들은 자치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소금 창고 한 동을 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작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세대) 피란민들은 염전의 소금으로 가정을 꾸리고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소금은 바람과 빛, 그리고 기다림의 작업입니다. 소금의 맛은 그날의 바람과 햇볕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잔잔한 남서풍으로 얻어진 말라서 바스락거리는 소금이 최고의 짠맛을 가지게 됩니다.
소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봄에는 한 달 동안 바닷물을 졸여가지고 간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3월 한 20일서부터 소금이 생산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말까지 소금이 이제 생산되죠.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야 하는 염전에선 5월에서 6월이 소금 생산의 최적기가 됩니다. 바닷물의 수분을 바람과 햇빛으로만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은 굵고 반투명한 육각형의 결정입니다. 매화리 염전도 개발의 바람으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정부의 폐염전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은 염전을 떠났고 이젠 13가구만이 남아 약 170만 제곱미터의 염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 가생이로다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염전들은 전부 다 공장지대로 저기 되고 지금 여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저 건너 저거 다 염전이었었거든. 매화리 대부분을 차지하던 과거 염전지는 점차 양식장이나 공장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대개 10일에서 15일이 걸리는데요. 염전이 겉으로 보기엔 수평선처럼 높낮이가 같아 보이지만 뱀이라고 불리는 사각틀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물은 염도가 높아지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배미를 이동하는 데는 대부분 4, 5일이 걸립니다. 염도 3도의 바닷물은 배미를 이동하며 20도까지 농축되는데요. 염도 25도가 넘으면서 소금은 서로 엉겨붙으며 소금꽃을 피웁니다. 서로 뭉친 결정은 굵은 알갱이가 되어 가라앉는데 이때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시간은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입니다. 최상품 소금은 당일 생산한 소금인데요. 이 때문에 소금을 만드는 염부의 손은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을 거두는 작업은 대개 오후 4시에 시작되는데 고무래로 소금을 모으고 삽으로 퍼 담습니다. 빛과 바람, 자연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소금을 만드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소금을 받는다로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바다와 인고의 시간을 버텨준 사람이 이뤄낸 귀한 결실인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곳. 바닷물이 썰물이 되어 들어오고 밀물이 되어 나가는 그곳엔 자연을 캐고 받으려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봉평마을. 맑은 물과 주변의 산세가 잘 어우러진 전형적인 산골 마을입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봉평은 메밀꽃에 파묻힙니다. 봉평의 들판이 장관을 이루는 이맘때 풍경을 달밤이면 소금을 뿌린 듯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묘사한 이가 있지요. 그가 바로 이효석, 우리나라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봉평은 그의 작품의 무대이자 작가의 고향이죠. 그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한국 단편 문학의 수작으로 꼽힙니다. 작가는 감자 같은 고향 땅과 메밀꽃 같은 산간 사람들의 삶을 주옥 같은 토속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설은 지금도 이곳 봉평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흥정산과 태기산에서 발원한 이름 모를 골작물들이 흥정천을 이루어 평창강으로 흘러들어가죠. 소설 속 주인공 동이가 물에 빠진 허생원을 업고 건너던 시냇물이 바로 흥정천입니다. 메밀꽃을 키우고 어린 문학도의 감수성도 키워준 강. 흥정천은 우리 삶의 모태가 되는 강입니다. 산 높고 골 깊은 강원도 정선. 정선의 첩첩산중을 흐르는 강물은 이리저리 공유하면서 문곡리 한 골짜기에 비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양강이란 이름의 이 물줄기가 빚어낸 신비로운 지형은 한반도를 빼어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문곡마을 사람들. 저녁 6시경 집 앞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마을 주민을 따라 나섰습니다. 벌써 10여 년째 이렇게 그물을 치고 민물고기를 잡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은 물이 많아서 고기가 잡힐 거라는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이 많으면 그물이 이제 치잖아요. 그럼 이게 자빠지거든, 밑으로. 그 물이 적어야 그물이 쓰기 때문에 고기에 걸리지. 유난히 비가 많았던 올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나선 길입니다. 일단 고기잡이에 나서면 보통 3군데의 그물을 놓는다고 합니다. 이럴 땐 아내도 한몫 거둡니다. 100m에 달하는 긴 그물을 놓는 문곡리 주민 김경동 씨. 그는 정선읍에서 밴드 아저씨로 통한다네요. 저희 아버지가요, 옛날 저게 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고 말썽만 피우니 이제 친구들 앞에 이제 얘기 한마디 한기, 그래가지고 그게 별명이 된 거예요. 하도 뺀질거려서 밴데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김경동 씨. 밴데는 피라미를 일컫기도 합니다. 근 석 달 만에 고기잡이를 시도한 날입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행복함이 묻어나는 풍경입니다. 산골의 해는 빨리 떨어집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조양강은 과연 그에게 물고기를 허락할까요? 정선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산이고 또 하나는 강이죠. 강은 문곡리 사람들의 삶터입니다. 거기 걸렸네. 강은 다행히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 모래무지하고 매자하고 모래무지, 빠가사리. 어머니 같은 강이 준 풍성한 선물들. 메기. 그지? 그래서 조금 그래 물이 많아가지고 안 걸자는데 그래도 20년 전 문곡리에 반해 이곳에 주저앉은 김경동 씨. 그래도 지금처럼 업으로 살아갈 줄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넉넉한 자연의 품 안에 안겨 살다 보니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어느새 익힌 것이겠죠. 힘들지만 뿌듯한 노동입니다. 많을 때는 한 번에 20kg도 잡은 적이 있지만 오늘은 이만해도 흡족합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길을 내주고 그 길 끝에 그의 삶과 집과 가족이 있습니다. 어부의 노동은 집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물에서 잡힌 고기를 떼어내는 작업. 그물도 흠집 내지 않고 고기도 상하지 않게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도 알다시피 낚시한 분들이 이걸 많이 잡으려 애쓰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국물이 하면 노래요. 빠가살인데 이 계란 하나씩 얻고 다닌다고. 이 등대기에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등떼기가 아니고 등에. 등대기고 한 끗 차이인데 뭘 그래 가져가지고. 이봐 고기 잡으면 이게 요거는 잡히지가 않거든. 그물이 하나 잡히지 낚시도 안 잡히고 초망도 안 잡히고 그 정도로 뺀질거리는 고기 유명한 고기야. 유명하잖아. 어물전 마냥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고양이가 참질 못하고 주변을 얼씬거리네요. 영이 고기 달라고. 한 마리 먹어 일로 와. 게리 줘 게리. 영아 이딴 데 고기 먹어라. 그래. 이거.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힘들여 일한 만큼 그만큼 얻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곡리 마을 맑은 강에서 잡힌 이른바 자연산 고기는 인기가 좋습니다. 잡히면 잡히는 대로 지체 없이 서울과 천안, 진천 지역의 매운탕 집에 공급된다고 하네요. 어제 잡은 5kg의 물고기 중에서 4kg은 애타게 기다리는 곳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빨리 올라와. 아무리 달라는 데가 많아도 시골 인심이 어디 가나요? 이리 와. 갓 잡은 물고기로 끓인 얼큰한 매운탕. 모처럼 만에 나누는 푸짐한 밥상입니다. 이런 자리는 강마을 주민들만의 호사겠죠. 아침 잔뜩 먹고 하겠다. 이 모래무지는 물이 더 나빠지면 이보다 더 나빠지면 멸종돼. 없어요. 근데 아직 물이 좀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물이 좋은 거예요. 여기 물이 지금. 여기 늘 강과 함께 호흡하기에 강의 변화를 그 기미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리는 강마을 사람들입니다. 소중하지요. 저희 있는 데는. 일단 저거 삼시세 밥을 먹을 강 때문에 저거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소중한 강이지요. 그래서 더 오염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강은 산하를 더듬어서 적셔주고 생명을 보듬어서 키워냅니다. 그 속에 강과 더불어 살아온
남해의 섬들 중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자리한 섬 노도. 배로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지만 전기 여객선이 없어 섬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노도는 임진왜란 당시 노를 만들었던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13가구 17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작은 섬입니다. 이맘때 섬엔 콩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심했던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올해 수확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노도는 여느 섬과 다르게 주로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80이 넘은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섬에 20살에 와가지고 이렇게 80명이네. 아니 동생 20살에 왔는가? 나는 여기 17살 못 살아. 그럼 계속 섬에만 사신 거예요? 아, 뭐 어디로 갔긴가? 섬에 좋은데 어디로 갔긴가? 젊은 시절엔 다른 섬이 그렇듯 바다에서 물질을 해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도 시켰습니다. 바닥 일은 이 밭일이야 펜트야. 어느든지 뭐든지 대답해도 바닥 일보다 그거는 무료해서 마음대로 여자가 할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아마도 내 발로 내 손을 놀린 게 좀 낫지. 자식들은 커서 떠난 지 오래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섬에서의 삶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학교 왜? 공부로 가네. 예? 공부로. 공부요? 네. 할머니들이 향한 곳은 노도 분교인데요. (13년) 전 폐교된 학교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치야. 감이라. 감이라. 그 전에 그 야간 학도 했는데 지금은 농민이 돼서 지금 할머니도 다 집에 밭에 일을 바쁘기 때문에 좀 중지를 했는데 이제 오늘 그 기념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학교가 폐교되기 전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정봉기 할아버지가 마을 할머니들을 설득해 시작한 지 1년째입니다. 사슴. 오징어. 자기 이름 짓지 알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서 뭐 빈이나 저런 거 하면 이 우리 아들 이름이다. 지금 아이들 이름 그게 넌 알고. 그리고 제일 자꾸 또 문제가 할머니들 시장에 이동이나 남해 시장 가면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앞에 오히려 상주 미조 앞에 그 맹차 붙여놨는데 그걸 모르면 어떤 차 타고 오는가 모르니까 미조 상주 이제 그런 걸 다 알고서 딱 잡고 이거는 이 차 타고 집에 간다. 그런데 이제 기분이 참 만족하지. 할머니들이 한자로 그걸 아는 게 내가 몇 하나만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큰 보람을 느낀다. 치야. 카메라.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글자는 읽고 쓸 정도가 됐지만 애기. 모태기. 아직은 모르는 글자가 더 많습니다. 나는
여기 애기 저 곁에 가서 글을 보면 이제 이러는데 여기서는 글이 안 돼. 시력이 안 좋게. 눈이 이리 가고서 부영부영. 야, 너 이제 이리가 보면 요리 보면 딱띠기 배는데. 내친 김에 자신 있게 소리내어 읽어보는데요. 이 할매 이거는 아기 고자가 먹고요. 금이 모자를 잘못 읽으셨네요. 요거 여기는 그래도 한글 교실 덕분에 이름 석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있을 때는 이게 한글은 애형글 가기고 개고 사실 일본글 말로 배우고 그랬어. 그런데 한글은 별로 안 배웠어. 전기세, 전화세, 뭐 신공일 오면은 그걸 보면은 딱 앉아서 읽었고 뭐 이걸 조르르 읽어가야 되긴데 그럴 때가 총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영감 함께 모녀가 영감 함께 편지나무 써보기도 거기 와 손이 돼. 늦가기 학생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한때는 50여 명이 넘는 학생들로 북적였던 노도 분교. 비록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영주시를 병풍처럼 빙 둘러싸고 있는 소백산. 올해도 어김없이 오색 단풍으로 붉게 물든 가을이었죠. 지금은 막바지로 접어든 가을 정취가 만취의 끝자락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소백산 품에 안겨 사는 달밭골 사람들은 겨울채비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해발 700m에 달하는 소백산 중턱. 경사진 산비탈을 깎아 만든 배추밭에는 속이 꽉 들어 찬 배추가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월동 준비의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김장입니다. 산 아래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온 탓에 배추 수확도 서둘러 시작합니다. 입동 바로 밑에 입동 그저 오늘 입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동 그저 조금 한 열흘 전 또 입동 또 한 5일 후에 이때 뽑아가야지. 속이 여물기도 전 설이라도 맞을까 일찍이 담요를 덮어둔 무밭.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거치며 별 탈 없이 알차게 익었습니다. 무공의 청정지역인 소백산을 텃밭 삼아 사는 달밭골 사람들. 여름 내내 땀 흘려 일군 배추들이다 보니 그 수확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 산간에 경사가 지고 이러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들에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시하게 만들어야죠. 그 대신 이런 데가 더 깨끗하고
여기 좋은 게 약을 안 쳐도 되니까요. 소백산 중턱에 자리한 달밭골은 밭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해서 이름 붙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살던 화전민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고 지금은 열댓 가구만이 남았습니다. 자루로 싸우는 게 생각이 좋아. 이화선 할머니 가족은 한국 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와 소백산 달밭골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 그래. 양념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젓갈을 쓰지 않고 싱겁게 버무리는 김장 방식은 여전히 이북식입니다. 배추를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양념을 이렇게 들키고 여기다 한번 넣고 또 여기다 한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오리나 먹을 적에는 이걸 갖다가 썰어가지고 그 양념을 싸서 비벼서 이렇게 먹고 그거 됐으면 꼭지요. 열로. 두둑한 김장김치만 있어도 든든한 겨울을 보냈던 산골 생활이었죠. 달밭골에서 겨울을 맞은 지 벌써 60회가 됐지만 생활하는 것은 처음 산골살이를 시작하던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당 한켠엔 긴 세월 겨울나기를 함께 해온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한 평 남짓한 나무 창고에다 땅속 깊숙이 묻어놓은 4개의 김장독입니다. 매년 김치를 묻기 전 뜨거운 물로 소독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지가 귀하니까는 이걸 또 꺼내 장을 담았는데 지금은 단지가 많으니까 이걸 또 꺼냈다 엿다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대로 김치를 하네요. 아무리 값비싼 도시의 김치 냉장고라도 이보다 부러울까요? 겨우내 땅속 깊숙이 저장해둔 김치는 이듬해 봄까지 쉬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김장을 담궈 장독 가득 김치를 묻고 나면 겨울을 앞둔 마음이 한결 든든해집니다. 전쟁을 피해 산속 깊숙이 찾아든 타향살이 그 옛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겨울은 칼바람만큼 매서운 계절이었습니다. 여순이 엄마, 삼촌이 김치가 와서 감자사 하나 먹자. 짜장 받아. 다 했어요? 궁핍했던 겨울 산골. 여름에 수확해둔 감자는 산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영하의 날씨에도 신선한 보관을 위해 산골 사람들은 지혜를 내어 그들만의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감자는요, 여름에 이제 감자를 심었다가 겨울에 이제 저게 얼지 안 하게 위해서 이제 움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래요. 감자를 캐다가. 그래가지고 겨울 내나 먹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요. 수백 년 전부터 이북이나 강원도 산사람들이 한겨울 감자 창고로 사용해왔다는 감자움. 낮은 산비탈에 크게 구멍을 판 뒤 나무와 석가래를 얹어 만든 천연 저장고입니다. 겨울 내내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 8개월 이상 보관해도 벌레를 먹거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푸짐한 찐감자 하나로도 배부른 겨울을 났던 산골 생활이었습니다. 감자 드세요. 네, 감자 드세요. 김장김치를 쭉쭉 찢어 얹어 먹는 맛은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아, 김치 맛 참 좋다. 김치 사 먹으면 더 맛있어. 아이 맛있다. 오랜 산골살이로 터득한 삶의 방식과 지혜가 있기에 다가올 겨울이 매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겨울나기 준비에 하루 해가 짧다는 달밭골 사람들. 산골 마을에선 마당 높이 땔감이 쌓일 때쯤 첫눈이 내린다고 했던가요. 요때 요서부터가 이제 가장 농한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눈이 와요. 눈이 와서 눈이 쌓이고 이래 되면 할 수 없이 방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겨울 그 하루 보내기 추워요. 아침 일어나면 벌써 뭐 10시지. 뭐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아침 볼 새도 없이 정신겸 먹고 뭐 이제 나무 좀 쪼개가지고 불 떼다 보면 하루 가고 하루씩 보내기 아주 쉬워요. 장엄한 산줄기들이 늘어선 소백산 정상엔 첫눈이 살포시 내려앉아 이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철엔 바람이 극성이라 바람의 산이라 불리는 소백산. 겨울은 봉우리를 타고 점점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달밭골 사람들은 옥수수 나달 말리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쌀 구경하기 힘들었던 시절 옥수수는 겨울나기의 주된 식량이었습니다. 옛날엔 이 옥수수가 주식이었거든. 이걸로 밥해 먹고 이랬는데 또 옥수수 맷돌에 갈아가지고 감자 깎아놓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남은 옥수수는 겨우내 몸을 녹여줄 막걸리로 만들어 먹었죠.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옥수수 막걸리를 빚곤 합니다. 이걸 한 10시간 정도 불려야 돼요. 그 옥수수 자체가 딱딱하니까. 그건 엿질금하고 저기 옥수수하고
그걸 물에 불려놨다가 한번 이 기계로 한 번 더 갈아서 솥에 끓여서 이제 그게 1차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엿기름과 섞어 물에 불린 옥수수 가루를 가마솥에다 푹 끓여내기를 두어 차례. 맑고 깨끗한 술을 만들기 위해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도 몇 차례 이어집니다. 맑게 된 옥수수물을 누룩과 함께 보름간 숙성시키면 겨울 별주 옥수수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요즘엔 마을을 지나는 등산객들과 그 맛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우리 막걸리 한번 잡숴보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 옥수수 막걸리라고 우리 집에서 몸 되고. 오랜 겨울나기로 터득한 삶의 방식들은 소백산을 찾는 사람들의 또 다른 묘미가 되어줍니다. 어우, 이 막걸리 맛이 특이하네. 신맛이 나네. 신맛도 나고 텁텁한 맛도 나고. 발효주라서요. 나중에 숙성이 더 오래되면은 이 정종처럼 맑게 져요.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옥수수요. 옥수수로. 네, 맑게 져요. 달막거를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소백산은 본격적인 겨울의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